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 바로 이 독해력 교육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리터러시 교육론이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현재 교육 현장의 어떤 고민들, 그리고 변화의 방향 같은 것들을 핵심만 좀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혹시 학창 시절에요, 정해진 답만 이렇게 찾아야 했던 읽기 시간 좀 답답하셨다면 오늘 내용이 특히 와닿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의미, 이걸 파악하는 걸 넘어서서 텍스트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또 자신만의 생각으로 재구성하는 뭐랄까 훨씬 넓은 의미의 독해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거든요. 아, 넓은 의미의 독해력. 네, 마치 정해진 관광 코스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도를 직접 들고 자신만의 길을 막 탐험하는 여행.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료에 나오는 그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고민이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막 토론하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근데 결국 시험에서는 하나의 정답을 딱 요구받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딜레마죠.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심리학적 읽기와 해석학적 읽기라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심리학적 읽기, 해석학적 읽기요. 네, 심리학적 읽기는 글에 담긴 정보를 뭐랄까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우리가 흔히 시험 문제 풀이에서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적 이해나 추론 같은 게 여기에 속하죠. 아, 네네.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 정답이 딱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 아, 그래서 시험 볼 때 막 행간의 의미까지 막 파고들면서도 결국엔 깍 떨어지는 답 하나만 골라야 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해석학적 읽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해석학적 읽기는요,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비판도 해보고 공감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대안을 생각해보는 훨씬 능동적이고 좀 개방적인 읽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능동적이군요. 네,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독해가 여기 포함되죠. 그러니까 독자의 주관적인 반응이나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학교 평가는 주로 이 심리학적 읽기 능력 측정에 좀 치우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채점의 객관성, 신뢰도 이런 걸 확보하기 쉬운 선택형 문항 위주다 보니까 뭐랄까 깊이 있는 사고력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답 찾는 기계가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려면 평가부터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통합이랑 변혁이라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통합의 관점인데요. 이건 현재 평가 시스템 안에서 개선을 좀 모색해보자, 이런 방식이에요. 시스템 안에서요? 네, 예를 들면 객관식 문항으로 기본적인 이해도는 확인하고, 이게 심리학적 읽기죠. 여기에 더해서 선원 수령 문항이나 토론 평가 같은 걸로 비판적, 창의적 사고, 이게 해석학적 읽기를 같이 평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객관식이랑 서술형을 같이 병행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 문제 해결 상황 같은 걸 설정해놓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시나리오 기반 평가 같은 거요. 좀 더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종합적인 능력을 보려는 시도들도 언급이 돼요. 시나리오 기반 평가요? 흥미로운데요? 네, 결국 평가의 타당성,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측정하고자 하는 그 능력을 제대로 재고 있나, 이걸 높이라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평가 자체가 학생들의 좀 더 다양한 능력을 포착하도록 진화하는 거네요. 훨씬 입체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변혁은 어떻게 다른 접근인가요? 이건 미래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던데요. 변혁은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기술 발달이라던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좀 더 큰 흐름을 반영하는 조건이죠. 더 큰 흐름이요? 네, 대표적인 예시로 플립 러닝, 그러니까 거꾸로 학습의 활용이 제시되는데요. 아, 플립러닝 들어봤어요. 네, 기본적인 내용 이해나 정보 습득 같은 건 읽기 전중 활동이겠죠. 학생들이 수업 전에 온라인 자료 같은 걸로 스스로 미리 하고요. 아, 미리 하고. 네, 그리고 교실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이나 프로젝트, 아니면 심어 탐구 같은 좀 더 고차원적인 활동, 이게 읽기 후 활동이죠. 여기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오, 교실에서의 시간을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진짜 생각하는 활동에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한된 수업 시간 안에 좀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나 탐구를 하려면 이런 방식의 전환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무래도 기존의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교실에서 그렇게 깊이 있는 활동을 했다면 그걸로 그냥 끝은 아니겠죠. 그 배움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도 중요할 텐데요. 아, 정확합니다. 그래서 변혁 관점에서는 성찰적 학습이라는 게 또 매우 강조됩니다. 성찰적 학습이요? 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좀 곱씹어보면서 내면화하는 과정이죠. 예를 들면 성찰일지 같은 걸 쓰면서 오늘 내가 뭘 배웠지?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이 배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아, 일지 형태로요. 네. 단순히 그냥 활동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기까지 연결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독해 교육이 정말 단순히 글 내용 파악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 찾기식 심리학적 읽기를 넘어서 비판하고 상상하는 해석학적 읽기 능력을 키우고 이걸 위해서 평가 방식의 통합, 그리고 플립 러닝이나 성찰적 학습 같은 변혁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텍스트와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독자를 길러내는 것.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공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접하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어떤 글을 읽으실 때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이네요. 어쩌면 늘 보던 익숙한 글에서도 전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